그 특허를 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단지 얼마나 신속하게 정확하게 잘 내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특허를 여러 번 신청하고 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특허는 절대로 특허법률사무소 그런 데다 맡기면 안 됩니다. 저는 과거에 말도 못하게 많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거기 맡겨가지고 사기당한 내용은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특허는 자기 자신이 그냥 내면 돼요. 그런데 거기 맡기면은 거기다가 정보를 다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과거의 제가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릴게요. 거기다 맡겼더니 그 출원 비용은 부영대로 받고 나중에 특허가 안 났다고 말하자면 불합격이다. 내용이 불합격이다. 그래서 특허 안 났다고 통지서가 왔고 특허는 안 나고 얼마 있다 물건이 내가 특허 낸 내용에 물건이 시중에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특허청에 가서 그 접수가 돼 있는가 하고 그 내용을 봤더니 접수도 안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 사기를 당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처음 하니까 잘 몰라서 거기 맡기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허 사무소에 맡기면 안 되고요. 특허라는 건 그 정보를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비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런 방법을 썼는데 특허를 신청을 하면 그 특허 심사가 시작이 됐을 때 전화가 옵니다. 심사위원에게서. 그래서 특허 내용이 적은 내용이 그분들이 이해가 잘 되게 됐으면은 뭐 전화 와서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화 한 통 하고 끝날 거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전화 왔을 때 들어보면 이해를 못하겠다. 사진이 있느냐, 동영상이 있느냐, 또 실제로 만드는 물건이 있느냐, 그 물건이 있으면 가져와 봐라. 이제 그런데 그분들은 절대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 말하자면 대법원 재판관과 마찬가지 역할이거든요. 그것을 판정을 그분들이 내리는 거니까 그분들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건 죽으라면 죽는 시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락 왔을 때 그분들이 이해를 실제로 못하는 거예요. 뭐 그거 한 가지가 아니고 수천 가지 방향으로 내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분야에 그분들이 전문도 아니고 심사하는 데에 또 비지땀을 흘리고 공무원이 그렇게 뭐 억지로 자기네들이 그 내용을 이해를 해가면서 애써야 될 필요가 없고 단지 자기네들이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라 이거거든요. 하루에도 막 수십 가지 수천 가지 일을 겪는데 내가 그 분야를 어떻게 아느냐 말하자면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그분들에게 전화가 왔을 때 그러면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내가 그 물건을 만들어 놓은 물건을 가져가서 거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기 끝이에요. 그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지금 전화가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비위를 거슬리면 안 된다. 내가 내야 될 특허를 그 결정짓는 중요한 일을 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존중해줘야 된다 하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보니까 옛날 내가 몇십 년 전에 낸 거 냈을 때 그때와는 많이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내가 특허 신청을 하면서 그 달라진 내용과 또 여러분이 특허 내러 가면은 쉽게 낼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특허청에 가면 여기 이제 제가 서초동 사는 경우는 여기 또 역삼역 강남역 사이에 특허청이 서울지사가 있어요. 이제 특허청이 옛날에는 강남대로 여기에 본사가 있었고 그 다른 데는 다 지방에는 지사가 있었는데 지금 본사가 대전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사에 꼭 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서울지사가 또 딴 데도 뭐 이렇게 지역마다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있는 서초동에서 가까운 데는 강남역 서초역 중간 지점에 특허청이 지사가 있더라. 이제 거기 제가 갔어요. 가서 특허청에 일단 가면 자기가 가져간 모든 그 자료를 준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가야 되겠죠. 가서 거기서 문서를 작성하는 거니까 볼펜으로 거기서 주는 문서에다가 자기가 가져간 자료를 적어서 옮겨서 그 요구하는 문서대로 적어 나가면 되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잘 모르면 거기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특허 신청은 하루 만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 신청을 하고 이 특허 신청은 하루 만에 되고 특허가 나면은 특허를 자기를 권리주자 하는 기간이 20년이라고 돼 있어요. 20년 동안은 완전히 자기가 그 항목에 대해서는 대통령입니다. 아무도 타치를 못하죠. 자, 그렇게 해서 특허 신청 등록이 매우 쉽다. 옛날에 내가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쉽다. 이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가서 얘기해서 묻는 거 대답 안 해줘요. 그 사람들. 거기서 있는 대로 알아서 하시오. 뭐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가니까 묻는 건 다 대답해줘요. 그렇게 얼마나 쉬우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만에 등록이 100% 가능하다. 그래서 이 특허는 최소한 그 신청을 하게 되면은 특허 심사 기간이 최소한 1년에서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나 자신은 하나를 가져갔지만은 그 특허 심사하는 분들은 하루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례대로 접수된 차례대로 접수 번호대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리고 빨리 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는 방법은 강제로 어떠한 기술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 심사 신청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우선 심사 신청보다 더 빠른 방법이 뭐 3월 달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그때 돼 봐야 아는 거고 일단 지금까지 나온 방법으로는 우선 심사 신청이 있습니다. 우선 심사 신청은 일단 거기서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필요한 서류를 줘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집에 와서 자기가 거기서 준 우선 심사 신청에 관련된 서류대로 집에서 작성해서 거기다 내면 끝이에요. 근데 그 서류 내는 것이 조금 좀 물론 이제 인터넷 잘하고 뭐 이제 그런 분야에 밝은 사람은 이제 그 DB 매니저에 다운 받아 가지고 그걸 이제 작성하면 된다라고 그게 나와 있어요. 사이트 다 얘기해주고 있는데 뭐 자기가 해도 저는 안 될 거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면 되는데 딴 거는 몰라도 우선 심사 신청은 저도 지금 변리사를 어제 했기 때문에 변리사를 오늘 선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변리사를 통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돈은 좀 들죠. 그래서 이 우선 심사 신청에 대한 거는 특허청에 내는 돈이 20만 원이에요. 옛날에는 15만 원씩이었는데 이것도 좀 올라가지고 20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특허청에 이제 이 서류가 다 준비됐을 때 특허청에 내야 되는 돈이 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서류를 자기가 우선 심사 신청서를 자기가 좀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변리사를 통해야 되는데 변리사 비용도 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변리사를 통하는 거는 최소한 50만 원이에요. 변리사 그 작업하는 내용 비용만. 그러면 20만 원하고 합치면은 우선 심사 신청하는데 최소한 70만 원 드는데, 또 변리사가 이 문제는 뭐 좀 어려워서 더 내야 된다고 하면 최하가 50만 원이기 때문에 뭐 60, 70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변리사는 가서 이 얘기를 하면은 정보를 다 넘기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일단은 변리사가 하는 일은 특허 등록부터 우선심사 신청까지 이렇게 하죠. 뭐 최소한 70만 원, 8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인터넷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절대 건물이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게, 이 변리사에게 우선 심사 신청을 맡기면은 정보를 넘겨야 돼요. 그러면은 그 정보는 나하고 이제 이 세상에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나하고 변리사하고 둘이가 동시에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정보를 그 사람이 딱 알게 되면은 내가 강력한 주인이라고, 특허에 대한 주인이라고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벌써 함에 정보가 뺏긴 거야. 그래서 그 변리사가 나쁘게 마음먹으면 그냥 특허를 안 되게 만들어 버리고 자기가 특허를 낼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특허를 여러 번 내면서 얻어진 노하우예요. 처음에 이 변리사에게 정보를 뺏기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특허청에 가서 특허는 분명히 자기가 내야 돼요. 자기가. 그러면 제가 지금 특허 번호, 출원 번호가 나왔거든요. 사실 출원 번호만 가지고도 벌써 자기의 권한이 행사가 되는 거예요. 왜 행사가 되느냐 하면은, 출원 번호가 매겨진 그 날짜 이후로부터는 다른 사람이 똑같은 내용이 들어와도 원칙적으로 그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먼저 신청한 출원 번호에 의해서 그 날짜와 시간이 그때 딱 못이 박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는 똑같은 내용으로는 특허는 두 가지는 절대 안 나니까. 그리고 내가 아까 잊어먹었는데, 거기 가면은 그 특허청에서 다 안내를 해줘요. 그리고 그 안내대로 꼭 따라야 돼요. 그러면 거기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 그 내용이 이미 세상에 올라와 있느냐, 세상에 드러나 있느냐, 이것을 이제 조회하는 부서가 특허청 내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먼저 신청하기 전에 거기 가서 그걸 검색을 해서 확인하고 오세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그 검색해 주는 분이 굉장히 친절해요. 그 검색해 주는 분이 안 친절하면 또 얼마나 애를 먹겠어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친절할 수도 밖에 없게 이 국가에서 만들어 놨어. 이제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신청을 하면 그분이 굉장히 친절해요. 친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제 해줘요. 그럼 내가 이제
그 전기 발전 관계잖아요. 그걸 검색해 봤더니 밑에 그 항목 목록에 한 10개 이상의 목록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한 항목에다가 보통 뭐 그 창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뭐 최소한 10개 20개 되는 데다가 밑에 목록 번호가 10개니까 뭐 한 100개 막 이렇게 100개 넘게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걸 이제 다 이제 한짝 하고 있는데 그걸 다 할 필요는 꼭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1번 목록, 2번 목록, 3번 목록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3번 목록까지 내가 하는 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게 항목이 너무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친절해요, 그분이 아주 친절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어, 국가에서.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지금 10개 항목이면 100개가 넘고 막 이거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제 핵심적인 것만 핵심적인 것만 딱 빼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시간이 적게 들고 빨리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말한 대로 핵심적인 것만 딱 찍어 넣었더니 전체가 뭐 한 7개밖에 안 나와요. 나가 아주 똑같은 거 핵심적인 것만 딱 찍어 넣었더니 전체 뭐 이렇게 검색창에다 많은 글씨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딱 그냥 내용 그거 핵심만 딱 찍어서 넣었더니 한 7개 이렇게밖에 안 나와. 뭐 금방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검색이 끝나면 내가 이제 내가 한 게 없습니다 하고 이제 나올라 가는데 그분이 다른 서류를 하나 딱 줘요. 그래 뭔가 하고 딱 봤더니 그분에 대한 친절하게 대우를 하더냐 하는 묻는 창이 나오는 거야. 이분이 지금 말을 하는 게 친절하더냐, 또 이분이 뭘 거부하는 게 없더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막 항목이 쫙 나오면서 그분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것을 거기에 체크하는 게 쫙 나오는 거야. 친절, 불친절, 아주 매우 나쁘다, 매우 좋다,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좋은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저는 전부 다 내려가면서 제일 첫 번째 줄에 매우 좋다, 매우 좋다 이제 해주니까 그분도 이제 기분 좋죠. 그분은 그 검색을 한번 하게 되면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분에게 유리한 거야. 그래서 그건 거기서 끝나고 그렇게 해서 검색 얘기까지 끝났죠. 그래서 우선 심사 신청이 이제 또 3월달부터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거는 아직 나온 뒤에 뭐 얘기를 해드리든지 여러분이 아시게 되고, 하여튼 우선 심사 신청에 서류를 딱 받으면은 특허청에 그 서류를 다 해 오면은 20만 원을 받고 접수를 해드립니다 하고 안내를 해줘요. 그러면 특허청에 앞으로 20만 원 더 줘야 되겠구나 하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 적으면은 20만 원 이걸로 끝나고, 자기가 못 적으면 변리사 따지면 최하 50만 원 이상 또 변리사 비용이 나가야 돼요. 자, 그리고 처음에 접수할 때 이것도 또 알고 있으면 좋아요. 접수할 때 접수비가 37,000원이 나와요. 이것도 옛날에는 뭐 10,000원, 15,000원 이런데 그것도 모든 것이 다 올랐더라고. 그래서 37,000원을 내야 됩니다. 그 항목 이제 내가 다 적고 서류를 딱 그분에게 주면 거기서 37,000원을 내시오 한다고. 그런데 내시오 하는데 그것은 현찰로 안 받아요. 은행에서 낼 수 있는 지로 용지를 줘요. 이거 가지고 아무 은행에다 내시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면은 이제 특허청하고는 이제 이게 끝난 거잖아요. 서류 주고 은행 지로 37,000원 낼 수 있는 서류를 받았으니까 가지고 이제 은행에 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내가 왜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경험인데, 지로 용지를 가지고 그 밑에 이제 국민은행에 갔어요. 갔더니만
국민은행에서 그걸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지로를 못 받는 거야. 근데 거기 가면 이제 가상 계좌가 내 이름으로 이제 가상 계좌가 이제 그 특허청 내에서 이제 만들어 그 적어서 그 가상 계좌가 그 서류에 올려져 있거든요. 그럼 은행 직원이 가상 계좌를 해가지고 이걸 지금 돈을 송금을 하려고 하니까 가상 계좌가 뜨질 않는 거야. 국민은행에서. 그래서 자기가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도저히 자기는 못하겠다고 요 옆에 농협으로 가보라고 하더라고. 그 난 농협에서 또 그게 전문으로 하는가 하고 또 농협을 갔네. 가가지고 해보니까 농협에서도 또 그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저기 국민은행 같이. 예, 이게 뭐 오류가 뜨고 송금이 안 됩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슬그머니 화가 좀 났지 나는. 그래서 다시 들고 이제 특허청에 온 거야. 아니 이게 왜 아까 말할 때는 가서 아무 은행에도 내라고 하더니 아무 은행 가도 이걸 돈이 송금이 안 되니 이게 어찌된 일이요. 그래 또 특허청 그 직원은 뭐라고 하냐면 그럴 택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정이 안 되면은 그 바로 밑에가 거기는 또 역삼 그 지금 거기는 바로 밑에 층이 특허청은 4층? 특허청은 5층이고 그 바로 1층에 우체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우체국에 가서 한번 내보시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은행에서 안 되는 게 우체국에서 지로로 되겠느냐? 내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오. 이러는 거야. 그래 화가 났으니까 두 번이나 해도 안 돼서 그래서 들고 가가지고 이제 두 판 잡고 이제 우체국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내는데 우체국은 그냥 바로 접수를 하고 그 지로 번호 뭐 이런 것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바로 돈만 받고 됐습니다. 가라 그러더라고. 아니 그 은행에서 그 지로 번호로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해서 이게 그 됐다고 그 돈만 받느냐. 그 나이가 꽤 든 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아니 그 뭐 저 송금을 하면 그 지로 번호를 이제 컴퓨터로 쳐가지고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아무 작업도 안 하고 돈만 받고 그냥 됐다고 가라는 거야. 아이 이게 이상해요. 그래 아니 은행에서는 내 가상 계좌로 막 넣지 못해 애를 쏘고 하던데 내 가상 계좌 조회도 안 하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가상 계좌 한번 볼까요? 아니 그 사람 참 이상해. 근데 가상 계좌를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만 가상 계좌로 하니까 돈 잘 들어가는데요. 뭐 왜 안 됐다 그래요? 아 이러는 거야.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거기선 우체국에서는 된 거야. 가상 계좌 그거 아니고도 그냥 그 사람은 되게 하는 게 있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주는 지로 번호는 반드시 우체국에 가서 내 송금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그거 내 경험을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골탕 먹지 마세요. 다른 은행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특허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의 많은 경험으로 온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제가 특허 사기를 많이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안 당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내 혼자 터득한 노하우인데 이 방법을 여러분도 쓸 필요가 있어요. 특허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이 알아서 안 되는 거잖아요. 특허가 날 때까지는. 그래서 굉장한 보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보안을 유지하려면 좋은 방법이 내가 개발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거기서 서류 작성을 할 때 내가 가져간 모든 내용을 적어요. 적는데 진짜를 안 적는 거야. 진짜를 안 적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인터넷에 요번에 막 계속 올리면서도 내가 진짜 핵심적인 걸 올리질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은 특허가 나기 전까지는 나만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심사위원하고 나하고 두 사람밖에 알 사람이 없어야 돼.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서 비밀을 지킬 수 있느냐.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를 하나 예를 들까요? 판잎, 그냥 내가 알기 쉽게, 자, 그 판잎을 팥 있잖아, 콩팥 할 때 판잎을 고추 가루로 만드는 방법, 특허. 자, 이거 특허감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이 내용을 내가 지금 특허를 내려고 합니다. 내가 판잎을 가지고 뭘 어떻게 했더니 고춧가루가 되더라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렇게 해서 판잎을 가지고 고춧가루를 만드는데 이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이 과정. 판잎이 어떻게 고춧가루로가 될 수가 있어? 판잎을 이렇게 절구에 빻아가지고 고춧가루 같이 빻아가지고 뭐를 딱 이렇게 첨가를 하면은 고춧가루가 되어버린다. 이거 대단한, 여러분 혹시 또 이런 거 꿈꾸지 마세요.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굉장한 비법이잖아요. 그래서 특허는 아무거나 다 특허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드립니다. 자, 판잎을 가지고 고춧가루로 만드는 방법을 특허를 이제 냅니다. 세 단락. 자, 이렇게 되면은 그 특허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뜻밖의 말이죠. 그 고춧가루 판접을 고춧가루 만드는 과정이 설탕 가령 설탕과 소금을 넣고 절구에 빻으면은 고춧가루가 된다 하는 자기가 비법을 알았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특허 신청을 할 때 이거를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게 과연 설탕과 소금을 넣고 판잎이 고춧가루를 됩니까? 그런데 자기가 오랫동안 그것을 이제 실험한 노하우 그 결과 설탕과 소금을 그냥 넣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비율을, 설탕과 소금의 비율, 판잎의 비율을 뭐 1대 3대 5 뭐 이렇게 해야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비율 세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대 3대 뭐 8대 이 비율, 판잎이 1이고 설탕이 2이고 소금이 3이다. 이 3이란 3g, 8g, 3g, 2g을 넣어야만이 고춧가루로 되어버린다 하는 이런 비법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안 적는 거야. 이걸 안 적어. 자, 이걸 안 적고 판잎을 고춧가루로 만드는 방법을 특허 신청을 할 때 설탕과 소금을 넣으면은 고춧가루가 된다 하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그걸 딱 보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건 무슨 이게 말이 되나? 빠꾸 불합격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불합격을 할 때 그냥 불합격을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것은 불합격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결판을 내리고 당신이 정말 내고 싶으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만드는 과정을 여기 와서 한번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방법을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실물이나 가지고서 우리를 이해를 시켜라. 이렇게 전화가 온다고요. 반드시 오게 돼 있죠. 안 그러면 당신은 불합격이다. 이렇게 통보가, 불합격은 그냥 매기는 불합격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통보를 하고 불합격을 매겨요. 그래서 그때 가는 거야. 그때. 그때 가가지고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2대 3대 8로 이렇게 해서 딱 그 자리에서 고춧가루를, 팥잎을 가지고 고춧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에게 딱 보여주는 거야. 먹어보라 이거야. 자, 이렇게 되면 이 특허에는 팥잎을 가지고 고춧가루를 만드는 방법이 설탕과 소금을 넣어서 만든다 하는 걸로 등록이 돼 있어요. 등록이 돼 있는데 거기 가서 조회를 해보면 말이죠. 조회를 해보면은 어떤 게 나오느냐면 제일 이미 특허 낸 사람들의 항목 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글이 보면 이 방법은 이제 그 고춧가루 이제 만드는 이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그 제목을 내가 안 적고 거기서 나중에 특허가 났을 때 그분들이 임의로 그분들이 적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 방법은 여기에 있는 이 방법이다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야. 그 제목을 특허가 날 때 이 방법에 대한 것이 2대 3대 8로 설탕, 소금, 팥잎 이 비율을 해서 넣으면은 고춧가루가 된다 하고 이 첫 글씨, 그래 우리가 그 조회할 때 첫 글씨만 딱 보면 되잖아요. 이 방법은 뭐다 하고 밑에 쭉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밑에까지 다 아니거든. 첫 위에 보면은 나도 이제 에너지 관계 그거니까 위에 보면 그 위에 제목이 제일 첫머리가 이 방법은 태양열로 인해 가지고 뭐 한다 뭐 지게차로 해서 막 수지까지 막 쭉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전기를 일으킨다. 이제 이렇게 제목을 내가 다는 게 아니고 특허가 났을 때 특허청에서 이 방법은 팥잎을 2대 3대 8로 설탕과 소금을 넣어서 고춧가루를 만든다. 이렇게 그게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핵심적인 내용을 2대 3대 8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대 3대 8이 아니면 고춧가루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 방법을 굳이 특허 신청할 때 낼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냥 이 큰 덩어리만 얘기해 주는 거야. 팥잎을 설탕과 소금을 넣으면 고춧가루가 된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분들 이해를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야 이 과정이 많이 거치잖아요. 지금 특허청에 신청을 딱 하면 특허 그 신청서 받은 직원이 먼저 그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송달되면서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 보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 비밀이, 진짜 비밀이 그 심사위원한테 눈에까지 도달하기 전에 비밀이 새어나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비밀을 어정쩡하게 특허가 나지 않을 만하게, 이해를 할 수 없을 만하게 이렇게 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를 안 하고 특허 심사위원이 나를 부르게 만드는 거야. 부르게 만들면 그때 사진과 동영상과 동영상으로 충분하면 그걸로 가지고 가면 돼. 나는 사진과 동영상을 다 핸드폰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물 이런 것도 이제 모형을 만들어 놔야 돼요. 사진과 동영상 가지고 가면 그거 믿을 수 있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실물을 가져가서 이제 그 자서 보여주는 거야. 팥잎을 넣고 설탕, 이 소금 3, 팥잎 2, 설탕 2, 소금 8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것을 딱 버무려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딱 절구에 딱딱 빻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혀에 대어 보라 이거야. 고춧가루가 됐다 이거야. 그러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거 되네 하고 바로 이제 불합격됐던 심사가 합격으로 돌아서는 거죠. 이렇게 특허를 여러 번 제가 신청하면서 이게 얻어진 노하우예요. 그래서
특허가 잘못 신청했다고 해서 그냥 금방 이렇게 그게 불합격되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특허가 예를 들어서 특허를 신청했는데 이제 빠꾸 당했어. 빠꾸는 외국어인가? 그래서 불합격했어요. 그러면 또 재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신청할 때 이때도 지금 이 인터넷에도 보면 이 정보 노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터넷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특허를 딱 신청을 하면 이미 내 정보가 세상에다 노출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 정보를 검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판잎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검색이 되느냐? 이 상태로 검색이 되는 거예요. 특허청에 신청을 딱 하면은 그 신청한 것도 볼 수 있는 창이 있어요. 그렇게 신청한 것까지 다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청한 데 보면 한잎을 고춧가루로 만드는 방법이 설탕과 소금을 넣어서 만든다로 나와 있어요. 그 딴 사람이 알 길이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비밀이 심사위원한테 도착하기 전에 이미 비밀이 다 드러나요, 세상에. 그래서 여기서 비밀을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를 하고 나중에 가지고 설탕과 소금을 넣기는 넣되 2대 3대 8이 아니면은 안 되고 기면은 된다 하는 핵심적인 거 요거를 안 적는 거야. 안 적고 심사위원에게 가져가서 그걸 이해만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숨은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특허는 아무나 내나, 아무나 냅니다. 특허는 아무나 내고, 특허는 뭐 의장 등록, 뭐 상표 등록, 뭐 여러 가지 실형신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항목에 따라서 항목에 따라서 이 우선심사 신청 비용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의장 등록 이런 거는 뭐 7만 원 한다든가, 특허청에 내는 돈 말이에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이는 정말 여러분이 쉽게 특허를 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특허로 인해서 고통받지 말고, 특허는 뭐든지 놀라운 게 있으면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특허를 내서 자기의 그 마이 포켓을 살찌우시기를 바랍니다. 특허에 대해서 오늘 최대한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